빠바바. 정말 너무 기다렸고요. 네. 정말 특히나 이번 한 주는 참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너무 목이 빠져라 기다렸어요. 잘 다녀오셨나요? 네, 잘 갖고 왔대. 네, 아니, 제가 왜 갖고 왔다는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가기 전에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좋은 소식 가져오겠다. 네. 제가 만든 영화도 아닌데, 막 이런 얘기를 했다가, 네. 정말 진짜로 좋은 소식을, 물론 제가 가져온 건 아니지만, 네.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뭔가 갖고 왔다는 얘기가 먼저 튀어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역시 네. 이렇게 좋은 얘기를 계속 말로 내뱉어야 되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이루어지네요. 너무 그러게 기뻤어요. 말이에요. 네. 이혜진 씨가 은성 기자님의 생생한 칸 이야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네. 계셨습니다. 네, 칸 이야기 생생하게 전달해야 될 텐데요. 네.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지난주에는 Once Upon a Time in 칸이란 주제로 나 다니엘 블레이크 그리고 내일을 위한 시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Once Upon a Time in 뭘까요? 지난주에 나다니엘 블레이크랑 내일을 위한 시간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이 두 감독의 신작도 정말 기대하실 만하다라는 네. 얘기를 전해드리고, 깐에서 켄노치와 다르덴 형제 감독의 영화를 보고 왔고요. 두 영화도 기다리시면 네. 정말 좋은 영화들 만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보태면서 네. 이번 주 주제는 웰컴 투 봉준호 월드입니다. 역시나. 네. 네.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지금 너무 뜨거운 화제죠. 네. 근데 저는 사실 본 감독님이 언제 받았어도 한 번은 받았을 것 같은 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그런 느낌 안 드실까요? 다들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괴물이라는 영화가 감독 주간에 초청이 되고, 그 일본이랑 뭐 프랑스 감독들과 함께 또 작업을 했던 그 도쿄라는 영화가 합작 영화로 또 주목할 만한 네. 시선에 올랐었고, 마더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옥자와 기생충까지 경쟁 부문에 올랐던 이력을 다 합치면 본 감독님이 사실 이번에 칸에 가신 게 5번째이고요. 뭐 워낙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고, 한국 관객들이 사랑에 맞이하는 감독이죠. 네. 그래서 사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시리즈로 만들어도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많은 감독이지만 오늘은 신작과 구작 두 편으로 좀 간략하게 돌아보는 봉준호 감독의 세계를 준비했습니다. 네. 당시 직접 다녀오셨으니까 네. 그 현장 분위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그쵸. 네, 어떠셨어요? 그 기분이? 영화제 초반까지는 사실 기분이 좀 안 났어요. 네. 왜냐하면 그 칸 하면 기대하는 날씨가 있거든요. 너무 맑고 하늘이 정말 푸르고 바람도 너무 기분 네. 좋고. 근데 이번에는 왜인지 비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네네. 그리고 날씨가 계속 흐려서 정말 축제 분위기 안 나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또 감독 올스타전으로 계속 기대를 모았던 상황이라서 뭐 아까 켄노치 영화, 다르덴 형제 영화 이런 것도 언급을 했지만 물론 좋은 영화들이에요. 좋은 영화들인데 이렇다 할 화제작은 솔직히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좋은 영화지만 그냥 감독들이 기존에 해오던 걸 잘했다라는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이 공개되고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죠. 그 난리가 난 분위기가 체감이 될 정도였어요. 네네. 그래서 뭐 저를 포함해서 한국의 기자들이 이거 정말 조심스럽게 황금종려 아니면 그랑프리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정말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패러사이트라는 말이 발표가 되자마자 뭐 난리가 났죠 정말. 그래서 웃겼던 상황은 외신 기자들한테 저희가 축하를 받았어요. 저희가 만든 영화도 아니지만 한국에서 왔지 너무 축하해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을 들었고 길에 다니면서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프랑스에 계신 그냥 국민 분이겠죠. 근데 다가오셔가지고 혹시 한국 사람이냐고 그래서 맞다고 기생충 너무 축하한다고 황금종려상. 그래서 제가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고맙다. 감사합니다. 거의 뭐 월드컵 느낌. 그렇죠. 그런 얘기들 하고 있었죠. 그럴 땐 뭐 당당하게 내가 만든 것처럼 해야죠. 그쵸, 그쵸. 대표로 우리 네. 인성 기자님이 가셨는데. 너무 기뻤어요. 네. 네. 저도 멀리서도 정말 그냥 같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네. SNS에 영화 보시고 네. 나서 소감도 올리시고 하는 걸 보고 정말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네. 그리고 뭔가 심상치가 않구나. 네. 뭔가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뭔가 메시 북과 상을 생기겠구나 이런 느낌. 그런 촉이 왔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네, 일단 본 감독님의 기생충이죠. 이번 네. 새 신작이고요.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그쵸. 이미 보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스포일러 지뢰밭이기 때문에. 네, 오늘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사실 좀 그쵸? 조심스러운데. 제가 한번 잘 안 밟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미 나가실 분은 다 나가실 것 같고. 아니, 제 주변에는 오늘 이 영화 보러 연차낸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뜨거운 화제작이고, 알려진 내용이 사실 뭐 그대로죠. 전원 네. 백수 가족인 그 기택의 가족의 장남이 가족의 기대를 받으면서 고액 알바생으로 취업에 성공을 하죠. 그렇게 간 곳이 IT 업계를 운영하는 박 사장 이성균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의 집인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면에서 다른 두 가족이 만나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공개된 내용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더 이상의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가족이 왜 전원 백수여야 했는지 네. 이제는 공감을 하실 것 같고, 그 여러 차례 이미 호흡을 맞춘 송강호 배우와 본 감독님의 그 안정된 박자가 쫙 그 네. 영화의 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처음으로 감독과 작업하는 배우들이 있죠. 물론 최우식 배우는 옥자에서 아주 잠깐 네. 뭐 출연했지만, 그 이성균, 조여정, 최우식, 박소담, 장혜진, 이정은 등등의 그 배우들의 박자가 더해지니까 정말 신선한 느낌을 영화에서 네. 받았고요. 롤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전 조여정 씨가 연기한 캐릭터가 롤이 너무 어려웠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공이 뛰어난 배우라는 게 이 영화에서 느껴진 것 같고요. 그 장혜진, 뭐 이정은 배우들 등등 말할 네.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보고 나면 너무 많이 얘기하고 싶어지는 영화라는데 공감을 하실 텐데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퇴근하시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해야 될 것 저도 같아요. 사실 영화를 보고 윤성 기자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 이 네.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한 이틀 밤이 지났는데 그쵸. 네. 언론 시사가 이틀 전에 있었죠. 조금 이상했어요, 기분이. 자고 일어나도 계속 뭔가 그 조각들이 생각이 나고 그 영화의 씬들이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 좀 둥둥 떠 있는 느낌에 그래서 참 이상한 경험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서. 실감을 하게 만드는 영화여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나오자마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슬픈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들을 돌아보게 만들죠. 그래서 뭐 지나가면서 보는 반지하 풍경 하나, 뭐 혹은 내 옷에서 냄새 한번 쓱 맡아보기도 하고, 지하철에 탄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게도 만들고, 그렇게 정말 사실감을 전달해주는 내 실생활과 정말 밀접해 있는 어떤 영화의 감각을 전달한다는 게 사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가지는 가장 훌륭한 점 중에 하나죠. 네. 그럼 영화 기생충 OST 중에서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식 씨가 직접 부르셨네요. 소주 한 잔. 이 가사는 네. 봉준호 감독이 직접 네. 쓰셨죠. 작곡은 또 정재일 음악 감독님이 하시고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기생충 OST 중에서 최우식의 소주 한 잔 듣고 왔습니다. 노래도 굉장히 담백하게 네. 역시나 자기 스타일대로 좀 부르는 느낌이 있네요. 연기하는 것처럼. 이영신 씨가 이번 주 고1 아이와 볼까 했는데 오늘 보신 지인분들이 아이가 보긴 이르다고 해서 고민이네요. 혼영해야 할까요? 15세 관람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고 저는 고1이면 17일 텐데 고등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믿습니다. 네. 좋아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고민하시다가 혼영을 하신다 해도 아마 고1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가서 보고 싶어질 영화일 겁니다. 맞습니다. 네. 설국열차의 계단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네. 무슨 뜻인가요? 보자마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그 계층이라는 소재를 수평으로 쭉 늘려놨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 안에 머리칸과 꼬리칸이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이 영화는 수직으로, 그러니까 위아래로 쭉 잡아당겨 놓은 것 같은 영화고요. 사는 곳이 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송강호 배우가 연기하는 기택의 가족은 햇볕 한 줌이 정말 너무 소중한 반지하고 이정균 배우가 연기하는 그 박사장네는 가만히 서 있어도 빛이 막 쏟아지고 진짜 우아하게 계단을 올라가는
나오는 대저택이죠. 근데 실제로 그 영화에서 계단이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데요. 제작진끼리는 이 영화를 계단 시네마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계단 씬이 뭐야? 뭐 서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택의 가족은 계속 내려가기만 해요. 네. 근데 이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황에 대한 상징적인 비유인데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만난 어떤 사건들이 이 영화에 있죠. 근데 그러나 박사장네 집은 아니에요. 제가 한 1, 2초 정도 되려나? 네. 정말 짧은 숏에서 하고 정말 감탄이 나왔던 영화가 그 장면이 뭐냐면 박 사장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그 집 개들 3마리가 총총총 막 같이 계단을 올라가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집은 개들한테도 허락되는, 그러니까 어딘가로 올라가는 그 행동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허락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계단의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구나, 네. 해석할 것이 많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뭐 수직적인 모티브라던가 계단은 뭐 비단 이 영화에서 처음 사용한 장치는 아니죠. 근데 그 계층 문제를 다루는 여러 장르 영화에서도 항상 중요하게 다뤄지는 네. 장치이기도 하고요. 봉준호 감독이 항상 존경을 어디서나 이야기하는 그 김기현 감독의 하녀, 뭐 충녀 이런 과거한국 영화에서도 등장하는 장치고요. 그 영화에 충자가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충녀를 떠올리게 하는 지점도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마 재미있게 뭐 김기현 감독 영화의 느낌들이라든지 뭐 계단의 이미지들 이런 것들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아, 지금 저희 영화 음악 함께 듣고 계신 분들은 아직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네. 계단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유심 그쵸? 깊이 네. 볼 것 같네요. 공간이 좀 독특한 분위기를 많이 네, 내죠. 맞아요. 중요한 공간이 몇 공간이 나오는데 네. 다 세트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네. 영화를 볼 때는 그냥 의식 자체를 못했는데 그게 다 세트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후반부에 어떤 상황 때문에 기택 내 반지하의 동네 전체가 이렇게 좀 보이는 장면이 네. 있는데 그게 다 세트라고 했었어요. 아, 그 감독님께 직접 네. 들은 얘기고요. 박사장네가 사는 고급 저택도 마찬가지로 세트인데 그 반지하, 고급 저택 이 두 공간 안에서 사실 대부분의 이야기가 네. 펼쳐져요. 그래서 공간이 되게 중요한 영화고 그 봉준호 감독이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인물의 동선을 다 생각하면서 머리에 구조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장네 집에서는 뭐 움직임에 따라서 시야나 청각이 좀 차단되거나 또 어떤 곳에서는 허락되거나 이런 구조였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반지하는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걸 일일이 생각을 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였고요. 첫 장면이 그 기택, 그러니까 송강호 배우가 연기하는 반지하에서 네. 아들인 기우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영화가 시작을 네. 해요. 근데 저는 그 장면도 어떤 면에서는 이 가족 전체가 무언가로부터 차단되는 이미지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런 기우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기우의 동선을 쭉 따라가면서 집안 전체 그리고 가족의 면면들이 나오는데 어떤 영화는 초반 1분만 봐도 아 이거 게임 끝이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기생충이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공간과 가족의 양상을 보여주는 방식을 보고 그때부터 이미 감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대저택 같은 경우는 봉 감독이 그 이하준 미술 감독에게 이런저런 주문을 했대요. 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집을 지어야 되는 사람의 고민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하준 미술 감독이 건축가한테 자문을 구하러 가면 건축가들이 이랬대요. 아무도 이런 집에서 안 산다. 이런 집은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구조다. 라고 얘기를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감독님한테 가면 감독님은 또 막 이렇게 지어달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서 애를 진짜 많이 쓰셨다고 해요. 네. 이하준 미술 감독이. 결과적으로는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가 됐죠. 그 네. 공간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건 이건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촬영의 룰들을 좀 지키면서 찍은 영화라 생각이 들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장네 집을 보면 거실에 통유리 창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많이 나오는데 그 이거는 칸 기간 동안에 해외 매체랑 그 영문 인터뷰를 하신 걸 제가 본 네, 거예요. 네. 봉 감독님 인터뷰하신 걸 봤더니 그 극 중에 박사장의 아들로 나오는 그 어린아이가 햇볕에서 계속 놀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을 찍을 때 너무 뜨거웠던 거죠, 날씨가. 그래서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성 장면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 식의 룰들을 지켜가며 찍은 영화죠. 와, 그렇구나. 그런 비하인드가 네. 있었구나. 그 공간만 조금 이렇게 쭉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전 가보고 싶어요. 세트 탐방. 세트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스틸컷에서도 나왔었는데, 최유식
배우와 박소담 배우가 남매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화장실 네. 컷, 반지하 네, 화장실. 반지하 네. 거기서 이제 오프닝이 볼 수 있는데 뭘 하나 이렇게 네, 궁금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영화를 보시면은 너무 귀엽습니다. 그쵸. 네. 생각할수록 좀 오싹하고 슬픈 별들이 있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이 영화가 진짜 슬펐어요. 슬펐는데 왜 슬펐는지는 이따 얘기를 하기로 네. 하고, 봉준호 감독이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본인이 장르 영화 감독인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술 영화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덧붙이는 건 장르 영화긴 장르 영화인데 난 항상 되게 이상한 장르 영화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아마 그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방식 때문일 텐데 장르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고 계속 뒤틀어 버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괴물의 경우가 아주 단적인 예인데 할리우드 괴수물을 보면 캄캄한 밤에 막 실루엣으로만 괴물이 보이다가 후반에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봉준호 감독의 괴물을 생각해 보시면 대낮에 그쵸.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네. 30분 만에 괴물이 등장을 해요. 이런 게 바로 장르를 조금씩 비틀면서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비틀어진 틈으로 굉장히 한국적인 상황들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어디에서도 못 봤던 희한한 장르 영화의 결 네. 같은 게 생기는 건데 기생충도 바로 그런 영화고요. 어떤 장면들은 공포영화 못지않게 되게 오싹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씬이나 시퀀스로 보여지지 않고 하나의 숏으로 보여줘도 정말 소름이 끼치게 네. 너무 오싹한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봉 감독의 차기작 중에 하나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공포영화를 구상 중이시라고 네. 합니다. 이것도 너무 기대되는 네. 프로젝트인데요. 하지만 이 기생충이란 영화의 기본적인 정서는 슬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왜 바람이라는 게 이어지지 않을까? 왜 인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예의를 우리는 못 지킬까? 네. 이런 생각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이 영화는 아버지와 아들의 아주 가슴 찡한 러브레터 같은 영화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네요. 끝. 이제 그만하죠. 네. 광고 듣고 올게요. FM 영화음악 정은채입니다. 이은성 기자님과 필소굿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영화는 기생충이었고요. 두 번째 영화는 또 어떤 작품인가요? 두 번째 영화는 마더. 네. 인데요. 제가 그 칸 영화제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네. 그 기내 상영 영화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인의 추억을 다시 본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이 영화는 넣을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영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마더를 다시 떠올리게 네. 됐는데 올해 이 마더라는 영화가 개봉한 지 10년 됐더라고요. 2009년 5월 28일에 마더가 개봉을 네. 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뭐 최근에 봉 감독님들의 작품, 특히 마더를 좀 떠올릴 몇몇 일들이 있었는데 다시 봐도 진짜 걸작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내용은 이제 많이들 아시겠죠. 네. 그 지방 소도시의 약재상에서 일하는 엄마가 있죠. 김혜자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고 아들 도준, 원빈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랑 둘이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이 20대지만 정신 연령이 좀 낮고 어리숙하죠.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을 뒤치다꺼리하느라 아마 여념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서 한 소녀가 살해당하고 도준이 범인으로 몰리게 되는데요. 엄마가 이 아들의 결백을 그러니까 혐의를 벗기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뛰기 시작하죠. 마더의 첫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쵸? 예, 그렇게 또 강렬한 오프닝 시퀀스 참 드물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에도 많은 의미가 있죠. 네. 그쵸. 그 오프닝 장면 정말 많이들 기억하실 거고 뭐 한국 영화 최고의 오프닝 씬을 꼽으라면 항상 빠지지 네. 않고 등장하는 시퀀스일 텐데 네, 되게 넓은 그 갈대밭으로 김혜자 배우가 터벅터벅 나와요. 저 사람이 뭘 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이병 음악 감독이 만든 멜로디가 흐르고 갑자기 춤을 추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면 미쳐가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분위기, 그 장면 자체가 이 마더라는 영화의 전체를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움직임이 되게 기묘해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웃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입을 틀어막는 것 같이 보이는 동작들이 막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사실 봐도 못 본 척,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그 춤의 은연중에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마더라는 타이틀이 올라갈 때 자세히 보시면 그 김혜자 배우가 엄마가 한쪽 손을 감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감추고 네. 있는 거죠. 왜 감출까?
뭔데 감출까? 그게 뭘까? 이게 마더라는 영화를 끌고 가는 궁금증인 거죠. 근데 그때 그 김혜자 배우가 눈을 가리고 표정을 짓는 느낌이 되게 좋았던 걸로 본 감독이 기억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걸 기생충의 송강호 배우에게 살짝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 네. 송강호 배우가 눈을 가린 채 얘기하는 어떤 장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마더 오프닝을 찍을 때 보면 이게 진짜 웃긴데 메이킹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감독님이 같이 춤을 추고 계세요. 옆에서 덩실덩실. 그러니까 아무리 베테랑 배우지만 갑자기 벌판에서 걸어 나와서 춤을 추러 가면 배우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쵸. 거기다 그 영화의 느낌을 다 실어야 되는데 그래서 카메라 뒤에서 본 감독이 덩실덩실 같이 춤을 추고 있는 메이킹 영상이 있죠. 참 감독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영화를 만드는 아까 기생충에서도 그 아이가 나오는 네. 예, 그 현장도 네.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뭔가 섬세한 그런 결들이 역시 실제 모습과 네. 그리고 영화에도 참 이렇게 이어져 있는 듯한 그쵸. 느낌이 드는데 네. 이 영화에서는 사실 김혜자 선생님 그리고 원빈 배우님도 굉장히 이런 캐스팅을 하셨다고 굉장히 놀라는 분들이 많으셨었죠. 네, 이 맞아요. 캐스팅에. 네. 전원일기라는 걸작 드라마가 일단 음.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 뭐 그래 이 맛이야 하는 그 모 광고도 네. 그렇고 뭐 국민 엄마죠. 김혜자 선생님 하면. 그런데 이 영화 혜자는 그때 그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캐릭터였죠. 네.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정말 뭐든 하려는 엄마인데 그게 상식적인 차원이 아닐 때가 많고 저는 이 마더의 엄마를 생각하면 폭주하는 캐릭터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진짜 폭주하죠, 이 캐릭터가. 근데 이 영화는 잔잔한 가운데 그 막 미친 듯이 폭주하는 엄마의 이미지가 가장 뚜렷하게 네. 떠오르는 영화인데 인자하고 포근한 엄마가 아니라 그리고 한국 영화에서 그려졌던 정말 많은 엄마들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전혀 다른 이미지를 제시한 것이 이 마더라는 영화고 그걸 연기한 배우가 김혜자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네. 근데 뭐 이미지도 그렇지만 이 배우의 몸 자체가 굉장히 작고 가냘프고 목소리도 연약하잖아요. 네. 참 저는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무 그 소녀 같은 면이 있는 배우인데 그 목소리로 그 몸으로 소스라치게 막 소리를 지르고 기이한 움직임을 할 때 생기는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 영화에 그게 잘 담겨져 있고 김혜자 선생님 못지않게 원빈 배우도 이 영화에서 정말 최고 연기를 보여주죠. 네, 뭐 90년대 말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2000년대 초반에 뭐 최고의 스크린 스타였고, 네. 근데 그 필모그래피 안에서 지금도 가장 파격적인 변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연기력을 가려버리게 너무 지나치게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가진 힘이 이 영화에서 잘 드러난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급 조절, 뭐 움직임, 표정이 정말 적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원빈의 최고작으로 거론하고 싶은데 이 두 캐릭터,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 사이에 뭐 조화도 있고 때론 긴장도 있고 반목도 있는데 그게 모두 깔끔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찝찝하다는 표현이 맞을까? 좀 끈적하고 네. 좀 음습하고 기이하고 좀 이런 감정의 온도로 치면 좀 서늘하고 그런 기운 같은 게 이 두 관계에 항상 있죠. 근데 그게 마더를 끌고 가는 힘인 것 같아요. 그 음습한 어떤 끈적한 기운 같은 것들. 기생충과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 조여오는 듯한 맞아요. 느낌이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있고 네. 그 코드가 그리고 결국에는 굉장히 슬픈 감성이 네, 그쵸. 예, 뭔가 너무 폭발적으로 네. 있는 두 편의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마더 OST 중에서 춤. 영화 마더 OST 중에서 춤 듣고 왔습니다. 전주만 흘러도 네. 뭔가 이렇게 블랙홀로 쫙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맞아요. 들죠.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림이 쫙 그려지는 네. 게 사실은 영화 음악이 가진 힘일 텐데 마더의 음악은 힘이 정말 세죠. 그렇죠. 그 공간에 막 바람까지 네, 느껴지는 맞아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영화는
유독 클로즈업이 많은 영화였죠. 네. 결국 카메라와 인물 사이의 그 거리감으로 기억이 네. 되는 영화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영화 장면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아직도 마더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마더의 티저 포스터예요. 본 포스터도 아니고 네. 티저 포스터인데 그게 창문 안에 무슨 창문인지 모르겠고 네. 포스터만 봤을 땐 그 안에 앉아있는 그 도준 아들의 옆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그런 도준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있는데 아들의 얼굴은 어둡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얼굴 자체가 엄마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엄마의 한쪽 눈 정도인데 그리고 포스터의 태그라인에 아무도 믿지 마. 엄마가 구해줄게 라고 써 있는데 그 포스터의 느낌이 진짜 기이해요. 그 너무 막 이글거리고 빛나고 막 너무 광기 어린 그 눈을 어떻게 무슨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은 느낌이 드는 포스터인데 그게 사실 이 영화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캐릭터 포스터는 보통 짝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버전이 있으면 아들 버전이 있는 건데 그 도준의 포스터에서는 엄마가 어두워요. 그리고 그 불안해하는 도준의 눈이 보이죠. 그리고 태그라인엔 내가 안 그랬어 라고 써 있는데 그 티저 포스터들이 주는 어떤 정말 기묘한 기운 같은 게 이 영화를 항상 떠올리면 저를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들인 것 같고요. 영화를 보면은 중간샷,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니샷, 바스트샷 하는 그 샷들이 별로 없고 네, 원경 아니면 클로즈업, 정말 익스트림 클로즈업들이 많은데 눈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영화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헝클어져가지고 골프채를 잡은 김혜자의 스틸컷 같은 그런 딱 느낌인데 그 보통 어떤 배우의 눈동자 색을 그렇게 유심히 들여다볼 일이 없지 않나요? 무슨 색인가요? 정말 깊은 까만색이요. 갈색이 거의 없는. 네. 그래서 그 김혜자 배우의 눈이 정말 까맣고 그렇기 때문에 깊이를 알 수 없어서 되게 묘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 자체가 많은 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홍경표 촬영 감독의 카메라가 더 깊이 가까이 다가간 게 아닌가 싶고 아주 내밀하게 요동치는 것들을 정말 기민하게 잡아내려면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영화의 카메라엔 그렇게 클로즈업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보면서 늘 하게 돼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제 추궁을 해올 때 우리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니다라는 대사를 하면서 이렇게 눈이 그쵸. 이거는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보통 우리가 희번뜩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순간이 짧은 그 정말 잠깐의 찰나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소름 끼치는 그 그쵸.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김혜자 선생님의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도 처음 보는 자기 얼굴을 이 영화에서 만났다고. 그런 작품을 배우 입장에서는 사실 나이와도 상관없고 성별과도 전혀 상관없는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 아닐까. 그쵸. 네, 정말 그 순간이 배우나 감독이 원하는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영화 보면서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방식의 질투를 느껴요. 저걸 처음 목격하는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 현장 전체의 분위기라는 건 어땠을까? 그 카메라를 돌릴 때, 카메라를 껐을 때 이 사람들의 감정은 어떻게 이어지고 끊어질까? 이게 항상 제가 가지는 그 제작진에 대한 가장 기분 좋은 질투감 같은 것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생생하게. 네, 너무 그 장면을 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더 같은 영화 혹은 기생충 같은 영화를 볼 때 정말 저 현장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방금 언급하신 장면이나 그 영화의 명장면으로 꼽을 수 있는 도준이 뭔가를 기억해내고 엄마가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지르는 막 너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하니 막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어떤 폭발적인 에너지 같은 것 그게 스크린 없이 내가 만난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걸 상상하게 만드는 영화죠. 마더 그리고 기생충 이야기를 이어서 하니까 정말 봉준호 감독님의 특집이 되어버렸는데. 그러게요. 아직 많은 영화들이 남았지만 오늘 뭐 이 두 편으로 간소하게. 사실 기생충도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여러분을 위해 이 정도로만. 그쵸. 근데 그 감독님도 그런 영화 개봉하기 전에 그 손수 쓰셔서 메시지를 스포일러에 대한 맞아요. 약간 언급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영화가 뭐 그렇게
단 하나의 카드로 이루어지는 그런 영화는 아니기에 사실 그쵸. 예, 저희 방송이 그렇게 유해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네. 정말 모든 걸 알아도 봐도 약간 새로운 느낌이 맞아요. 드는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윤경 씨가 기자님 깐에는 종려나무는 진짜 많던가요? 인터넷에서 종려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봤어요. 진짜 많아요. 그 칸의 크루아제 거리라고 하는 그 음. 거리 가로수가 전부 종려나무, 야자수 뭐 이런 네. 것들이고요. 그 칸의 로고에 있는 그 잎사귀가 종려나무 네, 잎사귀이죠. 네, 네, 그래서 장콕토라는 감독이 디자인을 한 것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건데 그 뜻이 영광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월계수랑 좀 비슷한 네,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칸의 상징적인 나무는 칸에 정말 많습니다. 역시 다녀오신 분이라 뭔가 있어 보이네요. 무슨 얘기를 해도. 오래 갈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네. 정말로. 그리고 기자님이 또 다녀오셔서 너무 기쁘고.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생생한 정보.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FM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